동지 여러분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투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2006년부터 지난 7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평균 내보니까 합쳐서 23.4% 정도가 물가가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주한미군 임금 인상률이 2년간 동기 행각 포함해서 7년간 올라간 게 11.5%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평균 한 1.6%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지? 여기에 비해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이 7년 동안에 33.8%가 올랐습니다. 7년 동안. 여러분의 임금이 일반 기업보다 무려 22.3%나 적게 오른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23.4%면 23.4%가 올라도 이 본전입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면, 그지? 물가 상승률보다도 오히려 한 12% 정도 적게 올랐다면 7년 동안 임금 인상은커녕 실질적인 임금이 12%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주한미군과 또 미국의 독선 횡포,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총파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지키는 것. 잘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다 잃는 건데 조합원들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노동조합의 가장 큰 겁니다. 남아있어야 임금 인상을 요구하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노동조합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곧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로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7년간 보니까 겉으로 유지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임금이 팍팍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근로조건이 저하된 거죠.
보장된 근로조건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노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조건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노동조합의 중요한 목적으로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과 고용 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가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인건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진다면 이건 사실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갈취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세금을 미군이 착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우리의 세금을 유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주장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투쟁은 주한미군 당국의 이런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투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노동조합입니다. 대한민국 법으로 허락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조는 헌법으로 노동상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노동상권 잘 아시죠? 첫째가 뭡니까? 단결권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반입도 체결하고 임금도 올리고 근로조건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뭡니까? 단체 결속권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해서 협상을 해서 들어주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전 업무를 멈추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업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파업하는 게 범죄 행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기본권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평등 규정이라는 소파 규정에 주한미군 노조의 노동상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파 규정에 없는 것은 국내법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들 다 하는 이야기예요. 소파 규정에 있는 것은 소파 규정에 따르지만 그 규정에 없는 것은 국내법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만여 우리 조합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강한 투쟁력이 있음을 주한미군 당국에 뼛속 깊이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한국인 노동자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힘이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뭉치면 큰 힘이 있는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법에 그러면 파업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파업을 하면 다들 걱정들 많이 하죠, 그지? 징계 때리는 건 아니냐, 다 잘리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미군인데 이러면서, 그지? 파업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 4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첫째는 주체입니다. 주체. 누가 파업하는가? 대한민국 법으로는 파업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해야 정당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조합원이고 또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주체는 정당하다.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 무슨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파업하면 불법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협상하다가 안 되면 조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45일의 조정기간이 끝나면 언제라도 파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조정 신청을 했고 협상도 했고 10월 8일 되면 45일이 지나게 됩니다. 10월 8일부터는 합법적으로 파업 투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단입니다. 수단. 어떤 방식으로 파업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하도 당해가지고 승질난다고 파업하는데 미군에서 또 관리자들이 막 방해하면 승질날 거 아닙니까? 쭉 패면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데 옛날에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다 불법으로 다 걸렸는데 협상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협상이 딱 나오니까 못 가게 문 다 걸어 잠그고 딱 몽둥이 들고 합의해 이래가지고 그냥 합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해주죠. 맞아 죽으려고 안 해주지. 나가는 순간 감금에 의해서 협박당했다 이러면 불법이 됩니다. 다 구속돼요. 감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술 한잔 먹고 성질난다고 그냥 미군 부대 불 지른다든지 건물을 파괴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불법적인 것을 하면 안 되고, 법적으로는 파업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업무 거부를 파업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업무 거부. 업무 거부를 하는데 합법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생산업체 같은 경우 생산을 못하도록 만들고 이게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절차만 지키면 파업을 1년 12달 해도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손해를 수천억을 봐도 민행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절차입니다. 절차. 조정 신청을 하라. 이미 여러분들이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파업을 지도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으라는 겁니다. 전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게 바로 이 절차입니다. 절차. 전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얻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적조합원, 참석조합원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절차만 지키면 파업을 해도 합법적입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게 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으로 좀 조직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왜 압도적인 찬성을 해야 되는가? 왜? 일단은 대외적으로 주한미군 만여 명의 우리 조합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 내부적으로 단결이 잘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파업 찬반 투표 붙였는데 참석률이 60%고 찬성률이 55% 나왔다. 그럼 반 이상이 여러분의 투쟁에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지? 또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야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파업에도 난리가 나는데 언론이 주한미군 노조가 파업한다고 파업결의가 되면요 언론에 엄청난 낙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요구하고 하는 이 목적들이 단지 지부장들, 분위장들 몇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전체 조합원의 요구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파업 찬반 투표예요. 파업 찬반 투표다. 그래서 몇 사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요구임을 명확하게 확인시키는 것 이게 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 찬반 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었다. 그럼 곧바로 노총과 함께 국회에 가면 또 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야당이 제일 야당인 민주당 항노총이 또 연대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투쟁 선언을 하고 만약에 이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총파업 간다. 이 파업 찬반 투표 끝났기 때문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예고하고 나가면 언론도 집중하고 정치적으로 이슈화만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찬성시켜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지키고 합법적으로 정당한 파업을 했을 경우에 민행사상으로 면책이 됩니다. 면책. 업무를 아무리 방해해도 보장이 되고 면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행사상. 행사상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떤 소실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합법적인 파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국내 법입니다. 지금 ILO가 뭔지 알죠? ILO 국제노동기구
한국노조 참여하고 있는데 세계 국제 노동기구입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오늘부터 양대노총과 노조법에 관련해서 노동법 관련해서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한미군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행사했다, 파업을 했다고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아이로 재속감입니다. 국제적으로 개망신 당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그런 짓을 대놓고 하겠습니까? 지대 겁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군이 강하게 보이니까 마음대로 징계하면 한국 법도 안 통하고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가 미국입니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금 맘대로 징계하면 아마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파업 결의해놓고 파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파업하는 방식이 무조건 파업하면 다 그냥 전면 파업을 하는가? 그것도 파업의 방식이 어떤 방식들이 있는가 하면 부분 파업이 있어요. 1시간 파업도 있고 2시간 파업해야 되고 오전 파업해야 되고 오후 파업해야 되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해도 파업을 경고 파업도 할 수 있고 일주일 뒤에 며칠 날 파업 들어갈 거니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파업 들어간다. 경고해놓고 그날 하루 파업하고 복귀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조합원의 수준에 맞게끔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은 파업 찬반 투표 다 끝내놓고 그때 가서 논의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 파업하면 전부 다 그냥 처음부터 전면 파업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한미군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통일 방식이 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분 파업을 하든 1시간 파업을 하든 뭐 돌아가면서 하든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파업 찬반 투표만 확실하게 끝내면 우리가 알아서 그런 방식들은 해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이런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을 씻어내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죠. 조합원들에게 이 투쟁 무조건 승리한다.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투쟁 이 부분들은 뭐 일단 임금 인상, 가문 철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 내세우고 이제 투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것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력을 강화시켜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건 뭐 상식 아닙니다. 노조와의 투쟁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이런 조직력을 강화해내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내는 것, 조직적으로. 그지? 그런 것들 결국은 신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단결력이 되어야 조직이 강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도 주한미군도 노조도.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죠. 지금 보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할 수 있겠나? 본인부터 생각을 해야죠. 내가 할 수 있겠나? 내가 할 수 있으면 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는데 자꾸 딴 사람 핑계 댄단 말이에요. 둘러보면서 가능할까? 괜히 내만 했다가 싹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자신 있으면 나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동지를 믿고 서로 신뢰하는 것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사용자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지시, 명령으로 가능한데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서로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뭉치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저 하겠나 저 사람. 근데 파업해보면 상황이 달라요. 파업하기 전에는 쭉 보면 쟤는 참 이기적이야 얘가. 파업하면 절대 동참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투쟁의 요구와 목적을 내 문제로 확신되는 순간 파업해보면 그런 사람들 맨 앞에 앉아 투쟁 끝까지 가요. 보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절실하게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내 문제인가, 그 생각이 들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잘 안 따라주면 저 인간들 이 짓을 왜 하냐 이렇게 아니라 조금 더 다가가고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죠. 그래서 조합원에 대해서 믿고 서로를 믿고 가는 동기가 중요하다. 조합을 믿으면 조합원들도 간부들을 믿어요. 간부들이 조합을 믿지 않으면 조합원이 간부들을 안 믿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투쟁 과정에서 노조의 이상을 강화시켜야 된다. 노조 이상 강화를 통해서 진짜 비상식적으로 가고 있는
이 노사관계를 정상적 노사관계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주한미군의 인식을 바꾸내는 투쟁이죠. 그지?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망을 만들어가는 투쟁이다. 그래서 이번 투쟁을 통해서 단결력과 조직력을 강화시켜낸다면 이번 투쟁은 승리한 투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네! 왜냐하면 강한 조직력이 있어야 우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노조가 강해야 어려운 시기에 조합원들을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어쨌든 이번 투쟁 누구를 위한 투쟁입니까? 동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걸린 투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번 투쟁 조합원을 지키는 투쟁 맞습니까? 네! 노동조합을 지키는 투쟁 맞습니까? 네! 여러분을 위한 투쟁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요구를 관철하는 투쟁인데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누가 투쟁을 대신 해주겠습니까? 또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 다들 바쁘죠. 할 일도 많고 사정들이 많겠습니다만 잠깐 뒤로 미루고 이번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하나로 총력 단결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한다면 한다. 예전에 우리 주한미군 노동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각오를 다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에 시작한 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똘똘 뭉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파업투쟁 반드시 저는 승리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명분이 있고 또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뭉쳐있고 또 투쟁 의지가 있고 단결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 정세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만 잘하면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만 조직의 한국노총이 동지 여러분이 투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연대할 겁니다. 군의회장 동지 여러분, 어쨌든 이번 투쟁 반드시 승리해서 주한미군 노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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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